네, 안녕하십니까? 손해평가사 박승입니다. 자, 우리가 그 지난 시간에 재배환경 빛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 주로 이제 시험에 출제되는 부분은, 지난 시간에 공부한 내용이고요. 제가 따로 이렇게 이제 광합성 작용하고 호흡 작용이라는 것을 따로 빼서, 강의를 편성한 이유는, 실제 출제는 별로 되고 있지 않지만, 적어도, 빛에 관해서는 과합성 작용은 어떤 거고 호흡 작용이라는 건 어떤 건가는 우리가 당연히 알아야 되기 때문에 따로 이렇게 빼서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렇게 광합성 작용 우리 학교 다닐 때 많이 공부를 했죠. 뭐 6CO2 플러스 6H2O 에다가 그 이제 빛과 결합해 가지고 뭐죠? 그 C 6 H12O6 요것이 이제 결국 뭐예요? 포도당이에요. 포도당. 제가 뭐 포도당을 만들어 먹고 산다 하는 거 있죠. 요렇게 포도당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포도당이 만들어지고 6O2 요 산소는 산소는 결국 대기적으로 이렇게 방출이 되겠죠. 그렇죠? 요 과정이 바로 이제 광합성 작용이다 하는데 실질적으로 여러분께서 문제를 그 기출 문제 우리가 그 풀어봤습니다만은 전혀 뭐 이런 뭐그 화학 산식을 가지고 이렇게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는 전혀 재배학 문제에서는 그 뭡니까 출제되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빛이 뭡니까 그 빛은 이산화탄소와 물과 결합해 가지고 뭐죠? 과합성 작용을 해가지고 포도당을 만들어지고 이 포도당을 식물이 그 뭡니까 평생 동안 먹고 산다. 이렇게 해서 광합성 작용을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좀 이렇게 학문적으로 들어가면 명반응과 안반응 요것이 있어요. 그래서 쉽게 말해서 요 명반응 이 빛은 결국 뭐죠? 그 광합성 작용할 때 당연히 필요한 거죠. 이산화탄소하고 물하고 빛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그 광반응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 안반응 해갖고 광비 이전적 반응 이게 쉽게 말해서 빛은 빛과 그 상관없이 온도가 적정하게 또 돼야만이 또 광합성이 더 잘 되고 덜 되고 이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온도도 어떤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하는 정도까지만 여러분께서 그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과합성 속도가 최고에 달하는 온도도 이렇게 이제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제 온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당연하게 과합성도 잘 되겠죠. 잘 되지만 계속 온도가 높아진다고 뭐 100도, 1000도, 만도 올라간다고 해서 과합성이 계속 높아질까요? 그렇지 않겠죠, 그죠? 그 최고에 달하는 온도는 결국 뭐예요? 그 작물체가 가장 잘 자랄 수 있는 뭡니까? 생육적 저것, 그죠? 가장 적당한 온도일 때가 뭡니까? 광합성도 가장 잘 되는 온도다라고 여러분께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정리해 놓은 것이 인간은 음식물을 섭취를 하고 호흡을 하고 이렇게 이제 살아가고 있지만 식물은 과합성 작용을 하고 호흡을 하고 살아간다. 그러니까 결국 뒤에 뭐예요? 이 과합성 작용의 반대적인 것이 바로 호흡 작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호흡 작용을 보시면요, 바로 이게 우리가 그 과합성 작용을 탄소 동화 작용이라고 해요. 그래서 제가 구태여기다 막 탄소 동화 작용 이렇게 그 안내 드리지 않는 이유가 야 탄소 동화 작용이 뭐자라고 묻고 있지 않으니까 제가 구태여 뭐 과합성 작용 갖고 탄소 저항 작용이라고 이해를 하십시오. 이렇게 안내를 안 드릴 뿐이지 광합성 작용은 그 이산화탄소가 뭐죠? 물과 빛과 만나갖고 그 뭡니까 과합성을 하니까 그 이제 이산화탄소가 동화된다 해갖고 탄소 동화 작용을 하고 그 반대적인 것은 즉 뭡니까 호흡을 할 거 아닙니까 그죠? 반대적인 거 그 호흡을 하기 때문에 그것을 갖고 이화작용이라고 해요. 그래서 결국 뭐요? 이렇게 포도당이 만들어지고 대기 중에 발출된 이 산소가 또 다시 이렇게 결합을 함으로써 다시 뭐죠? 이산화탄소와 요 물과 38ATP라는 요걸로 이렇게 변환되는 과정이 호흡작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호흡작용할 때는 특별하게 이제 빛하고는 큰 관련이 없죠. 그래서 여기도 보면 결국 이 이산화탄소가 다시 이제 호흡작용할 때 대기 중으로 다시 이산화탄소 원래 이제 광합성 작용할 때는 대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를 흡수해 가지고 광합성 작용을 하는 거고 뭡니까 이렇게 호흡작용할 때는 그
이산화탄소를 대기 중으로 다시 이렇게 방출해 주는 것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이산화탄소는 대기 중에 든 이산화탄소는 작물 생육에 아주 좋은 거다라고 우리가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갖고 여기 보면은, 요거만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시험 문제는 출제되지 않아요. 뭔 얘기인지 아시죠? 예. 그걸 그냥 그래도 이제, 재배학의 큰 흐름을 우리가 알고 있으면, 굉장히 뭡니까? 재배학 문제 푸는데 많이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제가 정리를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자, 이산화탄소가 높아지면 호흡 속도는 감소한다. 요것도 우리가 대기편에서 살짝 공부했죠. 그죠? 호흡 속도는 감소해야만이 작물 생육에 좋은 거다. 그죠? 예. 그래서 호흡 속도가 가빠지면 에너지를 많이 소모하니까 그 생육에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결국 뭐죠? 여기 잘 봐보세요. 식물은, 요것은 이제 기출문제 출제된 지문입니다. 유년기에는 호흡량이 많고, 성숙기가 되면 호흡량이 적어진다. 그러니까, 과실이 이제 성숙기 된다 치면 언제요? 그 수확 적기, 그럴 때 되면은 결국은 호흡량이 적어져야만이 그렇죠. 그 과실이 아주 맛있게 이렇게 뭡니까? 결실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유년기에는 호흡량이 많아도 상관없는데, 뭐죠? 수확하는 그때쯤 가서는 호흡량이 적어져야 된다. 그죠? 그러니까 결국 요거가 딱 맞죠. 예, 호흡 속도는 감소한다. 요래야만이 결국은 작물 재배에 좋은 거다. 이래 되니까. 그죠? 요렇게 같이 세트로서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 부분은, 뭐죠? 온도편에서 여러분들한테 한번 안내 드린 내용이니까 가볍게 새로 한번 이렇게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요 이산화탄소의 한음 물질에 따른 구분, 요 구분이 가끔씩 이렇게 출제되고 있어요. 것이 어떤 거냐면 그 이산화탄소가 광합성 작용할 때 필요하죠, 그렇죠? 예, 식물체에 필요한데 그 이산화탄소를 어떻게 뭡니까? 흡수를 하는지, 예, 그것에 대해서 구분에 따라서 C3 식물, C4 식물, 캠 식물, 이렇게 이제 구분해가지고, 분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C4 식물은 대체적으로 옥수수, 사탕수수, 수수, 이런 것들이, C4 식물이라고 하고요. 캠 식물은 여러분들 아시죠? 다육이 뭐 하면서 이제, 선인장, 파인애플 등 이런 다육 식물들 있죠. 이런 식물들이, 캠 식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C3 식물은 나머지 그냥 대부분의 작물들은 다 C3 식물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이제 그 C3 식물은 어떻게 구분되느냐 하면은 우리가 광합성 작용할 때 어때요? 이산화탄소가 필요한데 그 이산화탄소를 대기 중에서 직접 흡수해 가지고 물하고 비식결합하면서 광합성 작용을 일으키는 작물을 다 C3 식물이라고 C3 식물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C4 식물은 어떤 차이가 있냐면 그 이산화탄소를 있잖아요. 그 대기 중에서 흡수하지 않고 이미 작물체에다가 흡수해 놓은 그 이산화탄소를 가지고 화합성 작용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C4 식물은 왜 그런가 하면 요 옥수수가 이제 대표적이죠. 옥수수, 사탕수수, 수수 등이 대부분 C4 식물인데 이 옥수수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수분이 부족한 상태에서도 그렇죠? 잘 자라죠. 그죠? 우리가 이미 그 수분편에서 공부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특징이 있다 보니까, 수분이 부족한 상태에서 잘 자라려면 그럼 어떻게 돼요? 항상, 기공을 열어놓습니까? 닫아놓습니까? 수분이 부족하니까 기공을, 열어놓으면 큰일 나죠. 안 그래도 부족한데 그 수분이 대기 중으로 증발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기공을 닫아놓는 겁니다. 기공을 항상 거의 닫혀있는 상태니까 결국은 이산화탄소가 작물체 안에 있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결국 뭐예요? 그 작물체에 수분은 항상 있을 거고, 그죠? 그냥 빛과 결합해갖고 과합성 작용하는 그런 식물들을 C4 식물이다라고 학자님들께서 이렇게 구분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광보상점이 높다, 낮다, 요거는 뭐냐면 대부분의 작물들은 어때요? 양지 식물들은 광부상점이 높죠. 예, 쉽게 말해서 광합성할 때 필요한 이산화탄소량하고 호흡할 때 방출한 이산화탄소량이 같을 때 빛의 세기를 광보상점이라고 하는데 그 광보상점은 양지 식물은 대부분 다 높습니다. 음지 식물은 그렇죠. 그늘에서 잘 자라는 작물들은 뭐죠? 광부상점이 당연히 낮을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옥수수 같은 경우는 광부상점이 낮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옥수수는 여기 보이시죠? 덥고 곤장 조건에서는 기공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기공을 닫아갖고 이렇게 닫아놓는데도 어떻게 광합성을 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예, 이미 옥수수 작물체 안에
그 이산화탄소를 흡수해내는 그걸 가지고 광합성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옥수수는 반대적으로 벼에 비해서 광포화점이 높은 겁니다. 우리가 그 광보상점, 광포화점에 대해서는 그냥 그 정의가 뭔가 하는 식으로 기출문제가 출제된 거, 저 지난 시간에 풀어봤지만은, 요것과 관련해서는, 그 뭡니까? 야, 어느 것이 광파점이 높고, 어떤 것이 광보상점이 높은가? 이런 식으로 이제 구분해서 물어보고 있는데요. 이 광포화점은 결국 뭐죠? 빛의 세기가 증가해도 더 이상 광합성이, 양이 증가하지 않는, 그럴 때 빛의 세기를, 뭡니까? 광포화점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쵸? 그러니까 그 옥수수는, 뭡니까? 더운 데서도 잘 자라고 하니까 광포화점이 벼보다는 당연히 더 높겠죠. 그쵸? 뜨거운 것에서 잘 자라고 건조한 것에서 잘 자라고 이러니까 그래서 광포화점은 옥수수가 더 높다 이렇게 해서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캠식물 같은 경우는요, 캠식물이 이제 그 선인장, 파인애플 이런 다육식물이 캠식물인데 선인장을 예를 들어 보면 선인장 안에는 항상 그 어때요? 선인장 그러면은 사막에서 선인장이 자라는 거 여러분들 다들 떠올리실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물이 없는 상태에서 수분이 부족한 상태에서도 선인장은 살아요. 왜 그러냐면은 이렇게 이제 선인장 같은 경우는 요 그 선인장 그 작물체 내에 항상 뭐죠? 예, 물을 여기 머금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분이 부족해도 작물체가 그 뭡니까? 가지고 있는 그 수분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쵸? 그래가지고 이제 또, 기공도, 결국 수분이 부족한 상태에서 이렇게 막 모래, 사막에서 자라고 이러다 보니까 밤에만 기공을 열어놓겠죠? 낮에 막 기공 열어놨다면 수분이 다 빠져 증발해버리니까. 그쵸? 그래서 밤에만 기공을 열어가지고, 그럴 때 이제, 이산화탄소를 딱 흡수해가지고, 그래갖고 이제 그 이산화탄소를 가지고, 뭐죠? 과합성 작용을 해가지고, 그 탄수화물을 만들어 먹고 사는 그런 식물을 캠식물이라고 한다. 이렇게 해서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요거는 우리 학교 다닐 때 다들 이제 배우셨을 거예요. 그죠? 예, 식물이 이렇게 휙 휘어질 때는 이렇게 휘어지는 것은 어느 쪽으로 휘어져요? 여기 빛이 여기 있어 버리면, 빛이 이렇게 있으면 빛 있는 쪽으로 이렇게 휘어지면서 자라는 거죠. 그죠? 그걸 갖고 굴광성 그럽니다. 근데 이제 반대적으로 여기 흙 밑에는 뭐가 있어요? 뿌리가 있잖아요. 그죠? 뿌리는 빛을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우리가 그 앞에서도 공부했지만 뿌리 같은 경우는 아이고 너무 뜨거운 거 싫어. 혼행성이잖아요. 뿌리는. 그죠? 그러니까 빛을 싫어하겠죠. 그러니까 뭐죠? 이렇게 뿌리는 이렇게 자랄 겁니다. 여기서 그림을 한번 그려보면 뿌리는 이런 식으로 이제 자라겠죠. 빛이 여기서 이제 해가 이렇게 뭡니까? 빛이 비춰진다 치면 이렇게 비춰지면 뿌리는 이렇게 자랄 겁니다. 그렇죠? 이런 것들은 이제 재배학의 가장 기본적인 거니까 여러분께서 알고 계시면 나머지 이제 공부하는 데 분명히 여러 가지로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 가지고 이렇게 같이 이렇게 하나 삽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뭐죠? 여기에 뿌리는 결국 뭐죠? 배광성. 빛을 배척하는 그런 성질을 나타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기출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벼하고 옥수수, 그죠?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가 출제됐네요. 과학선생님이 옳지 않은 것은 하고 이렇게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자, 옥수수는 벼에 비해서 광포화점이 높다. 그죠? 예. 뭡니까? 빛의 세기가 증가해도 광합성량이 더 이상 증가하지 않는 빛의 세기를 광포화점이라고 하는데, 옥수수는 뜨거운 데서 잘 자라고 하니까 당연하게 벼보다는 광포화점은 높다. 그죠? 그런데 이제 뭐죠? 광보상점은 뭐가 높죠? 그렇죠. 벼가 더 높은 겁니다. 그죠? 일반적인, 여기 혹시 있나요? 광보상점? 여기는 지금 광보상점은 비교가 안 돼 있네요. 그럼 2번, 요거는 일단 1번은 맞으니까, 그대로 이제 됐고요. 2번은, 옥수수는 벼에 비해서 광합성이 유리하다? 어떻습니까? 그렇죠? 쉽게 말해서 그 수분이 부족한 상태에서, 이런 상태에서도, 옥수수는 뭐죠? 척박한 땅에서 잘 자라니까 당연하게 광합성도 더 잘할 겁니다. 그렇죠? 세 번째, 옥수수는 벼에 비해서 이산화탄소 보상점이 높은 광합성 특성을 요게 그거네요. 요게 이제 광보상점이다. 그죠? 광보상점은, 뭐가 높아요? 벼가 더 높죠. 그쵸? 광보상점. 그렇죠? 그 옥수수는 광보상점이 낮다. 단지 광포화점이 더 높더라. 이렇게 우리가 딱 기억하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쵸? 그러니까 요게 3번이 틀렸네요. 그렇죠?
보상점이 낮은데 여기 이제 높다라고 돼 있으니까 옥수수가. 네 번째는 옥수수는 벼에 비해서 수분 공급이 저하된 조건에서도 광합성이 유리하다. 그죠? 예, 뭡니까? 수분이 부족한 상태에서도 옥수수는 그런 데서도 잘 자라죠.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7회 때 나온 것은 시포작물 이렇게는 물었어요. 그러면 시포작물이 뭐죠? 예, 그 옥수수 옥수수 대표적으로 떠올리면 사탕수수나 이거 다 수수부통은 다 같은 그 계열이니까 그렇죠? 여기에 바로 시포식물이 될 거고 보리는 그 뭐죠? C3가 되겠죠. 그렇죠? C3. 나머지 대부분의 식물들은 다 C3 작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캠 작물은 이제 그 다육식물 같은 경우 캠 작물이고 그렇죠?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기출 문제는 보니까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을 갖고 풀 수 있는 문제네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착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었습니다. 자, 재배 시 광이 없을 때는 에티올린이라는 다막생 채소가 형성되어 황백화 현상을 일으킨다. 이게 뭐죠? 예, 자외선에 이 광은 결국 뭐요? 광기로의 구분에 따르면 자외선이 되겠죠. 그쵸? 예, 자외선이 부족할 때 결국 이제 황백화 현상을 일으킨다라고 우리가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 자외선이 부족하면 웃자람 현상도 일어나고 그러겠죠. 예, 힘 안 볼 때처럼 커지고 그쵸? 예, 그렇게 될 거고 2번은 엽채류라는 건 이제 배추 뭐 이런 거 잎을 먹는 채소 그쵸? 예, 적색강과 척색강에서 엽록성 형성이 가장 효과적이다. 이 얘기는 뭐죠? 적색강, 척색강은 요게 지금 뭐예요? 그렇죠. 가시광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가시광선은 적색강, 청색강으로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적색강이든 청색강이든 모두 다 과합성 작용을 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요 이제 엽록성 형성에 효과적이다 하는 것이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3회 때도 이렇게 한번 이렇게 나왔었네요. 자, 3번은 작물 재배 시 광이 부족하면 빛이 부족하면 엽록성 형성이 저해된다. 당연히 광합성 작용을 못하니까 당연히 저해되는 게 맞겠고요. 이것도 이제 과시광선에 관한 요 광은 가시광선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4번은 과일의 안토시아는 비교적 고온에서 생성이 조장되며 빛이 잘 될 때 착색이 조진다. 요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 뭐 어디 봤었죠? 이것도 결국 뭐요? 그렇죠. 자외선에 관계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외선에 관련되는 내용인데 한 부분이 틀려져 있습니다. 어디가 틀려져 있을까요? 그렇죠. 여기 이제 보면 고온돼 있잖아요. 그죠? 예. 착색은 어떨 때 잘 되냐면 여기 있는 거, 저온에서 뭡니까? 이 착색이 이렇게 저온에서 안토시아한 게 색소 발현을 촉진한다 해갖고 제 교재에도 그렇게 안내가 돼 있죠. 그래서 여기 요것이 이제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조금 이제 예전에 이렇게 초년도에는 굉장히 농학 이론적인 문제로 출제가 돼 있고 조금 이렇게 까다롭게 출제됐다는 것이 여러분께서 느끼실 겁니다. 요거는 예상 문제 교재 거 아마 올려놨으니까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합성 작용과 이하 작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이런 문제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제가 하나를 추가를 했어요. 자, 광합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광도, 이산화탄소 농도, 온도 이런 것들이 있다. 맞죠? 다 이런 것들이 다 광합성 작용에 어떤 정도의 영향을 미치죠. 그렇죠? 네. 그리고 2번은 광합성 속도가 최고의 온도에 달하는 온도는 생육 적응과 동일하다. 예, 이것도 맞는 내용이고요.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높아지면 호흡 속도는 감소한다. 맞습니다. 그렇죠? 예, 이 감소야만이 그 작물 재배에 좋은 거고 이산화탄소가 높은 것도 작물 재배에 좋은 거니까 그렇죠?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4번이 식물은 유년기에 호흡량이 적고 성숙기에 호흡량이 많아진다. 이게 틀려졌죠. 그렇죠? 예, 성숙기에는 호흡량이 줄어들어야만이 어떻게 돼요? 작물 재배에 좋은 거니까 호흡량이 많아진다 했으니까 이게 틀리게 된 지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번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것과 관련해서 아직 시험 문제가 그렇게 잘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왜 이게 안 나올까 해갖고 제가 나름대로 이렇게 예상 문제 교재에다 실었던 내용인데 이번에 지금 마무리 특강에서는 이렇게 제가 그 가능한 한 여러분들한테 뭐 마무리라고 해갖고 그냥 아주 간단하게 여러분들한테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이 강의를 들으면 적어도 시험이 80점 이상 기본적으로 이렇게 맞을 수 있도록 강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가능한 한 전 부분에 걸쳐서 지금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너무 많다 보니까 이제 예상 문제만 제가 이제
이제 따로 이제 그 빼고 가능한 한 진행을 하고 있는 뿐이에요. 그렇죠? 단지 이번 그 뭡니까 키워드에서는 기출 문제가 별로 없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예상 문제도 같이 이렇게 넣어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10회 때는 한번 문제 볼까요? 공기의 아유, 요건 제가 오타가 났네요. 그 교재원, 이렇게 강의하면서 이렇게 발견을 합니다. 조성 성분이 되겠죠. 그죠? 조성 성분 중 광합성의 주요 원료이며 호흡이 발생되는 성분. 뭐겠습니까, 여러분? 이걸 뭐 공부해서 맞추고 이런 게 아니겠죠? 그렇죠? 당연하게 이산화탄소가 될 겁니다. 이산화탄소가 배출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이렇게 문제가 출제됐네, 10회 때는. 그러니까 이게 재배학 문제가 보면, 야, 이렇게 출제될 거니까 이렇게 공부를 해야지 하고, 더 예측해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큰 틀을 우리가 이해하고 있으면 뭡니까 문제가 출제된 걸 갖고 그 공부한 지식하고 인간적인 사고로 문제를 풀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야, 이렇게 해서 이제 끝났어요. 그러니까 기출 문제가 그렇게 많지가 않았습니다. 자, 그럼 이제 내일은 그 병해충 쪽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겠습니다. 이쪽 부분은 통상 한 두 문제에서 병해와 충해에 대해서는 보통 두 문제에서 세 문제가 꼭 출제가 돼요. 예, 그래서 최근에 출제 경향도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요 부분은 꼭 이제 우리가 숙지를 하면 기본 요까지 하면은 재배 환경 쪽에서 12문제에서 13문제, 좀 많으면 13문제까지 나오거든요. 적게 나오면 12문제고. 그러니까 적어도 이제 요 강의까지만 마치고 나면 재배학을 일단 반을 한 겁니다. 그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공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